작성 날짜를 매일매일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꼴한 다음 today 함수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아줍니다. 엔터 치면 작성할 때마다 그 날짜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날짜 형식을 바꾸고 싶다면 셀 서식에서 날짜에서 원하는 형식, 요일이 있다면 요일 형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날짜와 시간을 같이 표시하고 싶다면 now 함수를 불러온 다음 괄호 닫습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날짜와 시간, 작성한 시간이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today 함수와 now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날짜에서 연, 월, 일을 각각 다른 셀에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D4 셀에 커서를 놓습니다. 이꼴 합니다. 그 다음 연이니까 year 함수 불러오고 C4 클릭하고 괄호 닫습니다. 엔터. 월 이꼴 한 다음 month 함수 불러옵니다. 그 다음 C4 클릭하고 괄호 닫습니다. 엔터. 이꼴하고 day 함수 불러옵니다. C4 클릭하고 괄호 닫습니다. 엔터 칩니다. 연, 월일이 각각 추출이 되었는데요. 3개의 셀을 지정한 다음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주면 나머지 연, 월일도 추출이 됩니다. 근무 시간부터 먼저 계산합니다. 퇴근해서 출근을 빼면 되겠죠. 그럼 IO에 커서를 놓고 이꼴하고 sum 입력합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1일 퇴근 마이너스 출근 구분합니다. 쉼표 2일 퇴근 마이너스 출근 또 구분하고요. 3일 퇴근 마이너스 출근 가로 닫습니다. 이게 근무 시간을 구하는 수식입니다. 엔터 칩니다.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주면 자동 계산이 되고요. 여기서 보면 20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20분이 아니고 24시간 넘어선 20분입니다. 그럼 근무 시간을 24시간제로 바꿔줍니다. 모두 지정한 다음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왼쪽에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갑니다. 현재 보면 표시 형식이 HHMM인데요. HH가 시간입니다. 시간 HH 앞뒤로 괄호 묶어줍니다. 괄호 묶어주고 이게 24시간제 표시입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줍니다. 그럼 근무 시간이 24시간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제대로 근무 시간이 산출이 되었죠. 이 근무 시간을 이용해서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JO에 커서 놓고 이꼴 합니다. 수식 입력하죠. 근무 시간 IO 곱하기 시간당 급여 J2 J2는 다른 데서 가져온 참조 형식이니까 절대 참조 F4로 눌러줬습니다. 근무 시간은 24시간제니까 곱하기 24 이게 수식입니다. 엔터 칩니다. 마찬가지로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주면 비용이 산출되겠죠. 이것을 표시 형식에서 천 단위 콤마 찍어주고 앞에다가 원 통합 표시를 해주려면 회계로 바꿔줍니다. 그럼 원 표시가 되었고요. 비용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근무 시간과 비용을 계산해 봤습니다. 생년월일을 이용해서 나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G4 셀에 이꼴 입력합니다. 연도를 계산해야 되니까요. year 함수 불러옵니다. 그리고 기준일은 오늘입니다. G2 클릭하고 표 밖에 있는 셀이니까 F4키 눌러줍니다. 괄호 닫고 그 다음 빼기 생년월일도 연도니까 year 함수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C4 가로 닫고 우리나라 나이는 한 살을 플러스 하니까 플러스 1 합니다. 이게 수식입니다. 엔터 칩니다.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하면 나이가 전부 계산이 되었습니다. 나이 뒤에 세라고 하는 한글을 입력하고 싶다면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갑니다. 그리고 맨 밑에 사용자 지정에서 형식이 있죠. 형식에 숫자를 대신해서 0 입력하고요. 그 다음 세, 한글로 세, 한글이나 특수문자는 앞뒤로 쌍따옴표 찍어줍니다. 그럼 보기에 나이가 34세로 되어 있죠.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하면 나이와 세 계산이 되었습니다.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나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G4 셀에 커서 놓고요. 이꼴 입력합니다. 연도니까 이어 함수 불러오고 오늘 날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today 함수 불러옵니다. 가로 닫습니다. 또 닫습니다. 가로. 그 다음 빼기 왼쪽에 주민번호가 있는데요. 앞에 두 자리가 연도죠. 그래서 left 함수 불러옵니다. 그 다음 C4 클릭하고 구분 쉼표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두 자리니까 2 입력합니다. 가로 닫고 여기서 1900을 뺍니다. 빼기 1900 그 다음 플러스 1을 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수식입니다. 엔터 눌러줍니다. 근데 연도가 나왔죠? 이걸 숫자로 바꿔야 합니다.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일반에서 보기를 보면 나이가 나와 있죠? 확인 눌러주면 나이로 변환이 됩니다.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하면 나머지 나이가 산출이 됩니다.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나이를 계산해 봤습니다. 입사일을 이용해서 오늘까지의 근속년, 개월,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G4에 커서 놓고요. 이꼴 입력합니다. 근속이나 재직 관련된 함수는 dated if 함수입니다. 이곳에 입사일 F4 구분하고 오늘까지니까 today 함수 불러옵니다. 가로 닫고 구분하고 근속연이니까요. 이어의 Y 앞뒤로 쌍따옴표 찍어줍니다. 그 다음 괄호 닫고 이게 수식입니다. 엔터 근속연이 나왔습니다. 근속개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수식에 개월 M, month 입력해주면 됩니다. 똑같은 수식으로 입력합니다. F4 구분하고 today 함수 가로 닫고 구분하고 이 자리에 M을 입력하면 됩니다. 앞뒤로 쌍따옴표 찍어주고요. 엔터 칩니다. 그 다음에 근속 1, day를 입력합니다. D 바꿔줍니다. 수식은 같습니다. 앞뒤로 쌍따옴표 찍어주고 D 입력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칩니다. dated if 함수를 이용해서 근속년, 개월, 근속일을 계산해 봤습니다. count 함수를 이용해서 셀의 개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count 함수는 숫자나 문자 등 입력된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이고요. count 함수는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count blank 함수는 아무것도 없는 빈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럼 먼저 count 함수로 납부자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꼴 count 함수를 불러옵니다.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니까요. 과태료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납부자 7명
산출되었습니다. 미납부자 구해보죠. 이꼴 카운트 블랭크 함수 불러옵니다. 마찬가지로 범위 지정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칩니다. 빈셀 미납부자 5명 맞나 한번 세어볼까요? 예, 맞습니다. 5명. 인원수를 구해보죠. 이꼴 카운터 함수 불러옵니다. 범위 지정합니다. 이름에서 범위 지정하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12명 나왔습니다. 인원수 번호가 12번 맞죠? 12명.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셀의 종류에 따라 인원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n번째로 큰 금액, n번째로 적은 금액 4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최고액 계산해 보죠. 이꼴 한 다음 수식에서 자동 합계에서 최대값이 있습니다. 클릭. 범위 설정을 해줍니다. 괄호에서 범위 설정해주고 수식이 나왔죠? 엔터 치면 됩니다. 최고 금액입니다. 그 다음 최저액은 최소값. 최저액 나왔죠? 범위 설정해주고 엔터 치면 최저액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큰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꼴 한 다음 큰 금액이니까 라지 함수 불러옵니다. 범위 설정해 주고요. 쉼표하고 두 번째니까 2 입력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칩니다. 두 번째로 큰 금액, 그 다음 세 번째로 적은 금액 마찬가지로 이꼴 하고 적은 금액이니까 스몰 함수 불러옵니다. 범위 지정합니다. 구분 쉼표하고 세 번째니까 3 입력하고 괄호 닫습니다. 엔터 칩니다. 세 번째로 적은 금액 1000단위 구분해 줍니다. 그리고 회계 원 표시해 줍니다.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n번째로 큰 금액, n번째로 적은 금액 4가지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스 수를 계산하고 나머지 수량을 함수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스 수부터 계산해 보죠. 이꼴 재고 수량 나누기 한 박스 포장 수량 나누면 박스 수가 나오겠죠. 채우기 핸들로 더블 클릭해 주면 포장 박스 수량이 나옵니다. 나머지 수량은 이꼴 mod 함수를 이용합니다. mod 함수를 불러오고 재고 수량 구분합니다. 쉼표 한 박스 포장 수량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나머지 수량이 계산이 됩니다.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하면 나머지 상품들도 나머지 수량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mod 함수를 이용해서 나머지 수량을 계산해 봤습니다. 합계와 평균 그리고 평균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합계를 계산해 보죠. 수식에서 자동 합계 그리고 합계 범위 설정 자동으로 되었죠. 과목 엔터 칩니다.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하면 합계 점수가 자동 산출됩니다. 평균 마찬가지로 자동 합계의 평균 여기서 합계를 빼고 과목만 다시 설정해 주고 엔터 칩니다. 더블 클릭하면 평균 점수가 산출이 됩니다. 그럼 평균을 기본으로 순위를 구해 보겠습니다. 순위는 랭크 함수입니다. 이꼴하고 rank 함수를 불러옵니다. 랭크 평균 기본이니까 평균이 기준이니까 M4 클릭하고 구분합니다. 쉼표 그 다음 평균 열을 모두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 열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F4키를 눌러줘야 합니다. 가로 닫습니다. 순위 구할 때는 F4키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엔터 치면 순위가 나왔고요. 더블 클릭하면 나머지
등수도 나머지 순위도 산출되었습니다. 소수점 한 자리는 지웁니다. 자릿수 줄이면서 지웁니다. 곱셈과 덧셈을 한 번에 계산해주는 sum product 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상품명이 있고요. 단가, 판매량이 있습니다. 총 합계를 구하려면 단가와 판매량을 곱해서 판매 금액을 구한 다음 판매 금액들을 다 더해서 합계를 구해야겠죠. 판매 금액 구한 다음 이 금액들을 모두 더해서 합계로 만들어야죠. 자동 합계에서 합계. 판매량 구하고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을 이런 식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했습니다. sum product 함수는 한 번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간 절차를 생략하고 매출 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커서를 놓고요. 이꼴 합니다. sum product, sum 합계, product 곱셈 함수입니다. sum product 불러옵니다. 단가를 먼저 지정해 줍니다. 단가 열을 지정하고 구분합니다. 쉼표. 판매량 열을 지정하고 괄호 닫습니다. 엔터 칩니다. 그럼 매출 합계가 나왔죠. 판매 금액 합계인 금액과 밑에 매출 합계 금액이 일치하죠. 한 번에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중간 과정이 생략이 된 것이죠. 그럼 다시 간단하게 삭제를 하고 표를 단순하게 만들어서 한 번에 계산해 보죠. 이 상태에서 더하고 곱하기 이런 게 없이 매출 합계를 한 번에 구합니다. 이꼴 sum product 불러온 다음 단가 지정해서 구분한 다음 판매량 구분하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중간에 더하기 없이 한 번에 매출 합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유용한 함수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반올림, 그리고 올림, 내림 세 가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이고요. 라운드 업은 올림, 라운드 다운은 내림 또는 버림 함수입니다. 이 금액을 기본으로 해서 라운드 함수들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자릿수 그리고 들어갈 인수 꼭 알아둬야 합니다. 이건 정수, 일시, 백, 천, 만이고요. 점 이하는 소수점 한 자리, 소수점 두 번째 자리, 셋째 자리까지 1, 2, 3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올림 라운드 함수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수점 한 자리니까요. 이꼴 한 다음 라운드 함수 불러옵니다. 그런 다음 2, 4 클릭하고 쉼표 한 다음에 소수점 이하 한 자리니까 1이겠죠? 1 입력하고 가로 닫습니다. 엔터 칩니다. 소수점 한 자리니까 왼쪽에 있는 표에서 소수점 두 자리인데 소수점 두 자리에서 5 이상이 되면 소수점 한 자리가 무조건 반올림이 되는 것입니다. 소수점 한 자리가 반올림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번엔 10자리 해보죠. 라운드 함수 불러온 다음 2, 4 구분하고 10자리니까 정수 10자리입니다. 마이너스 1 입력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칩니다. 채우기 핸들로 나머지도 자릿수 구해줍니다. 10자리니까 1자리가 5 이상이면 10자리가 올림이 되는 것입니다. 라운드 업 함수 알아보겠습니다. 이꼴 하고 라운드 업 하고 2, 4 클릭하고 구분한 다음에 100자리입니다. 100자리는 마이너스 2입니다.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칩니다. 마이너스 2 입력했죠. 채우기 핸들로 계산하고 뒤에 있는 소수점 한 자리, 두 자리 줄였습니다. 100자리니까 1자리가
숫자가 있으면 무조건 100자리가 올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라운드 다운 함수 불러옵니다. 2, 4 구분하고 가로, 그 다음에 이것은 1자리니까요 0이 되겠죠. 가로 닫고 엔터 칩니다. 채우기 핸들로 잡아당기면 1자리 미만의 소수점은 무조건 버림, 내림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자리 다 없앴습니다. 반올림, 올림, 그리고 내림 세 가지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